자, 이번 시간은 22년 개정과정 화학. 자, 1단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화학과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단은 뭐 생활과 모든 물질들이 화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A에 보면 화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 자, 화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다? 화학은 물질의 성질 구조,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통한 변화, 그치? 요놈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은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식량하고 관계된 거야. 그치?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NH3. 이제 화학식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할 때 필요한 물질이, 자, 질소라는 물질이 필요하지. 질소 플러스 수소가 만나서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암모니아라는 놈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이거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됩니까? 예, 고2 과정에서는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되고 화학 반응식도 완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는 N2,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NH3.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이들의 어떤 양적인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알갱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지금 반응 전에는 질소가 2개가 있으니까 요 2개를 맞추려면 1, 여기다 2 이렇게 해줬더니 수소가 6개가 되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식을 때 개수 1은 생략을 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질소가 1개가 다 반응을 해서, 그지? 수소가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2개야. 그러니까 질소 한 분자가 반응하면 암모니아는 2분자가 생겨. 그래서 나중에 요 양적 관계 굉장히 중요시 되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지금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구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문제가 커졌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따로 비료가 없었지, 그지? 그래서 식물의 퇴비나 썩혀서 만든 거 있지, 그지? 동물의 똥오줌, 이런 분뇨에 있는 이런 질소를 이용했는데, 이런 동물성 질소는 흡수가 잘 안 돼, 알겠니? 그래서 뿌리더라도 식물 생장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연비료에 의존하던 농업이 한계에 많이 부족했고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독일의 화학자 하버라는 놈과 보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 보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누굽니까? 질소야. 공기 중에 질소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78%를 차지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질소입니다. 얘를 수소와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을 했는데, 그쵸? 항상 이제 화학 반응을 쓸 때 이 화살표 밑부분에 이제 조건을 좀 달아줍니다. 얘는 여기다가 철이라는 촉매를 딱 넣어주면 반응이 정말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냐면 고온, 고압의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됨으로써 저렴한 무슨 비료? 질소 비료가 공급되어서 그 결과 어떻게 돼? 식량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식물 생장에 필요한 3대 성분이 있는데 질소, 칼륨, 인 이런 게 있지, 그지? 그래서 항상 이 질소라는 요 성분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주성분이야, 알겠니? 단백질의 아미노산, 그지? 거기에 질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라는 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식량이 잘 자라지 못해, 그지? 그 다음에 칼륨인은 이제 열매를 맺히는 역할을 하는데, 또 칼륨인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식물도 영양실조가 걸려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질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래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면 인류 문명에서 일단 식량하고 관계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발견되는 물질 중에서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아스피린은 이제 상품명인데 원래는 이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놈입니다. 무엇이 딱 암기해야 될 게 보입니까?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최초의 합성 의약품. 그래서 이 아스피린은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 누구야?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를 합성하였고 상품명인 아스피린으로 만든 거지, 그지? 자, 하는 역할은 해열 진통제, 그지? 요즘은 타이레놀을 거의 먹잖아, 그지? 예전에는 뭐 아스피린, 그 다음에 뭐 게보린, 그 다음에 타이레놀 같은 성분입니다. 해열 진통제. 그런데 문제는 이 아세틸 살리실산 자체가 굉장히 역해. 그치? 먹기도 불편하고 먹었을 때 몸에 부작용도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보완한 게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놈입니다. 여기 보면 살리실산 어디서 추출하냐면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은 수천 년 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되었지만 단점이 있었지. 떫은 맛. 그지? 떫은 맛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독해서 위장장애를 일으켜. 그지? 그래서 호프만이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거를 이제 상품명으로 만든 게 아스피린입니다. 대혁명이었지. 그지?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항생제. 그지? 항생제가 조금 어려면 우리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리고 목이 붓고 그지?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이러면 무조건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돼. 그지? 이 항생제가 하는 역할은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버려. 알겠니? 그래서 세균이 번식을 하지 않도록 만든 게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페니실린 분자 구조를 변형하여서 성능을 개량한 항생제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치 목숨을 구했지,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다치게 되면 그치 그 다친 부위에 외부에서 세균들이 많이 들어와서 감염되어서 많이 죽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약품들이 개발됨으로써 뭐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인류 수명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스피린 구조가 나오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 구조를 다 외우긴 힘들지. 대신 뭐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아스피린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C가 있습니다. C, H가 있습니다. O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산소, 수소라는 요런 원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아스피린이야. 그지? 그래서 뭐 분자식이나 구조식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암기하지는 않고요. 이런 물질에 뭐 탄소가 들어있는지, 뭐 수소가 들어있는지, 산소가 들어있는지 그런 걸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최초의 합성의약품 하면 아스피린, 최초의 항생제 하면 뭡니까? 페니실린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먹을 거,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는 거야, 그지? 우리가 보통 하면 의식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천연섬유야, 그지? 천연섬유. 과거에는 면, 실크, 그지? 비단이야. 이런 거 같은, 자, 천연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되게 좋아, 그지? 촉감도 좋고, 흡습성.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야, 그지? 그런데 얘들은 너무 좋아요.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를 못 따라갔지, 그지? 그래서 인구 증가로 섬유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천연 섬유로 이를 충족하기가 어려웠어, 그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합성 섬유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20세기 초 화학반을 통해 자, 요 합성 섬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원료는 석유야, 알겠니?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서 만든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합성섬유는 질기고 구겨지지 않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였고요. 인류가 천연섬유를 대체하여 널리 쓰이게 되었고 의생활, 그지? 먹는 거야, 그지? 입는 거야. 의생활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최초라는 말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나일론, 다음 페이지에 나일론이 나오지, 그지?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입니다. 자, 미국의 화학자 누구야? 캐러더스. 이 정도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고 튼튼하다. 보통 이제 스타킹 만들 때, 그지? 나일론을 많이 쓰이지. 의류나 텐트, 낚싯줄, 밧줄, 칫솔. 과거에 이 나일론을 처음 만들었던 이 회사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섬유야, 그지? 웬만한 우리가 입는 의복에는 폴리에스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교복, 그지? 교복, 와이셔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이고요. 색이 잘 변하지 않고 세탁이 쉽고요. 그 다음에 의류의 소재로 주로 이용이 되는 게 폴리에스터입니다. 그죠?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참고로 또 뭐가 있냐면 폴리아크릴이라는 놈이 있는데 털옷 같은 거 있지, 그치? 그런 것들. 그래서 작년 과정까지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개편되면서 또 빼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줄이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섬유, 그치? 화학 발달로 방수가 되면서 땀은 배출해주는 고어덱스. 이런 게 뭔지는 알아야 돼. 그쵸? 방수가 되면서 땀은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치? 아주 고급 소재야. 그 다음에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 섬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온 유지를 도와주는 섬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섬유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재료에 대한 내용이야. 의식주 사는 거, 그지? 금속의 재련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지? 우리가 통합과학 때 뭐 처리 재료는 좀 언급을 했었지, 그지? 이 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반응성이 커.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산소와 잘 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는 이 철이라는 게 Fe라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소와 결합된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 코크스와 넣어서 용광로에, 그지? 빡 넣게 되면 굳이 반응을 보자면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자, 코크스 탄소가 산소하고 만나서 뭐가 됩니까?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생겨.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산소가 2가 있으니까 여기다 2, 또 여기다가 2 이렇게 덜어주면 우리 산화환원 반응할 때 이거 배웠었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를 또 어디에 이용하냐면 자, Fe2O3가 그지? 자, 일산화탄소 세 분자하고 반응해서 철 2개가 생기고 이산화탄소 세 분자가 생기는 거. 우리 산소 결합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할 때 이거 배웠었지, 그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국 목적은 뭡니까? 얘를 얻기 위한 거야. 누구로부터? 산소가 붙어있는 철광석으로부터, 그지? 산화철이라고 하지. 얘로부터 순수한 F1을 얻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재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원래 목적의 금속을 뽑아내는 게 재련이야.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였고요. 철도 대형 교량, 선박, 우리 주변에 철 없는 데 거의 없지, 그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련에 조금 더 깊은 식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혹시 나중에 나오면 하도록 할게요. 자, 알루미늄도 나오지, 그지? 알루미늄 AL입니다, 원석이요. 근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반응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는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자, 누구야? 홀과 에루. 이런 사람을 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알아두세요. 전기분해법이야. 그지? 그래서 자, 요 산화 알루미늄을 녹인 다음에 전극을 꽉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알루미늄이 쫙 석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 여기에 왜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기에서 순수한 AL을 넣는 거야. 그지? AI 아닙니다. 알루미늄. 산소를 떼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입니까? 환원 반응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그래서 재련 이런 말이 나오면 순수한 금속 원소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개발이에요.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인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원료로, 그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혼합물을 분리할 때 석유가스, 나프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 이런 끓는 점이 낮은 데서 높은 순서로 물질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은 주성분이 기름이야, 그지? 기름, 나프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일명 가솔린이다라고도 총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어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됩니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건축 재료가 또 나오네요. 과거에는 돌, 나무 등과 같은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로 건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학 발달로 다양한 건축 재료가 개발되어서 주택, 건물, 도로 등 대규모로 건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철, 그렇지? 이 철이라는 놈은 이 탄소 함량에 따라서 이제 좀 디테일한 성질이 달라져, 그지? 더 강해진다, 그지? 약해진다. 그래서 철 주성분인데 요 탄소 함량이 요놈의 성질을 좀 결정하고요. 강철은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축 역사, 전 세계 건축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멘트지, 그지? 와, 이 시멘트. 자, 시멘트는 이 산화칼슘 등, 그지? 이 산화칼슘이야. 산소와 칼슘이 결합된 산화칼슘 화합물과 모래라는 놈이야, 그지? 모래에 철이나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든 게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여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건물 외벽 제작에 이용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 그지? 그래서 압축 강도는 큰데 잡아당기면 잘 끊어져, 그지? 얘가. 유리도 대단하죠. 유리. 모래에 포함된 유리의 주성분은 이산화규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하여 만든다. 그래서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 창 등에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끄트머리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연금술이라는 용어가 나오네, 그지? 연금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거 연금술은 이거야. 이 연금술을 막, 그지? 시연했던 사람들이 결국 마법사고, 그지? 중세시대의 마법사는 과학자들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값싼 금속을 가지고 아주 고가의 기금속, 금, 이런 걸 만들려고 했지, 그지?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원소야. 원소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연금술은 누구를 이용합니까? 구리주석 납등을 이용해서 귀금속, 금을 만들려고 한 기술이야. 그런데 불가능했지, 그지?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엄청난 화학 발전의 계기를 만든 게 이 연금술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제 증기기관, 그치? 증기기관 하면 산업혁명 때, 그치? 산업혁명 때 이제 대량 생산의 어떤 시초가 된 거야, 그치? 그전에는 막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막 일하던 게 막 이제 기계가 부악 하니까, 그치? 생산도 많이 되고 빨라지고. 그래서 석탄의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물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지, 그치? 그 수증기를 가지고 어떤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그죠? 어떤 기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차 이게 떠오르지, 그치?
그래서 1969년 와트는 많은 석탄이 필요했던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선하여 섬유를 생산하는데 섬유 생산을 기계하는데 기여하였고 이후에 철강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기기관이 활용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야기 흐름으로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크사이트라는 용어는 좀 알아두세요. 보크사이트. 그냥 광물 이름입니다. 그런데 수사나 알루미늄을 그쵸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입니다. 알루미늄이 들어있지, 그지? 보크사이트. 그래서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를 가공하여 얻는데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이 산소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과거에 알루미늄 분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보크사이트는 그냥 알루미늄의 원료야, 그지? 알루미늄의 뭐 산화물 형태의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화학과 현대 과학 기술 사회 발전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소자라고 해야 되나, 그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볍게 이런 거다, 이런 데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이 현대과학 기술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 화학은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등의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뭡니까? 그럼 반도체 하면 SI, 규소 또는 GE, 이거 저마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뭐가 떠올라야 돼? 도체, 부도체, 반도체야. 그지? 그러니까 반만이 도체란 얘기야. 그럼 반은 부도체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반도체를 전기기구에 많이 쓰이는데 전기기구에 전원을 온을 하면 일단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나.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얘가 도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물질인데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그치? 반도체는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전자 제품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암기해야 될 내용, 규소, 저마늄, 이게 주 성분이고요. 자, 그러면 규소를 어디에 씁니까? 그지? 규소, 이산화규소인 모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에 식히면서 이제 순수한 규소만을 얻는 거야. 그지? 이걸 재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 재결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 기초가 약한 아이들은 또 이런 재결정이 나오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일단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규소 결정을 얻은 다음에 이걸로, 그지? 이걸로 웨이퍼라는 놈을 만듭니다. 웨이퍼. 원판이야. 그지? 그래서 반도체 제작에 이용되는 이런 원판을 우리가 웨이퍼. 페이퍼가 아니야. 웨이퍼. 그래서 반도체 어디 쓰이는지 다 알지. 그지?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그지? 등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다.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들어가게 되면 뭐 순수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좀 생략을 합니다. 그냥 이런 거다. 자, 화학전지도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왔습니다. 화학전지입니다. 그래서 화학전지는 자,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구성하는 물질. 그 다음에 전류가 잘 흘러야 되니까 전해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전지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 휴대가 가능한 전자기기에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그죠? 전기자동차는 기름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환경오염물질이 안 나와.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면 늘 문제가 이산화황, 이산화탄소인데 전기는 그런 게 나오질 않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전지를 이루는 물질과 이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학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자발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자, 화학 전지는 요거 에너지 전환 과정 알아두세요. 화학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야.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그지? 리튬 이온 전지는 두 전극 사이를 누가 이동합니까?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요즘 뭐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전지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리튬 이온 배터리.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는 게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뭐 전시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전자기기에서 전시하는 거는 화면이잖아, 그죠? 화면. 자, 그래서 조금 과거에는,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 액정이라는 걸 썼어. 액정이 LCD입니다. 이제 LCD. 그래서 굳이 이 LCD도 이 영어를 풀이하자면, 그지? 리퀴드, 그지? 액체야. 그다음에 이 C가 뭐냐면, 이 C가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해. 크리스탈.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디스플레이, 그지? 표시장치. 그래서 LCD. 그러니까 LCD는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우리 전자계산기 있잖아, 그지? 흑백 화면 나오는 거, 뭐 다마고치, 오락기, 옛날 오락기, 그지? 그게 다 액정이고요. 요즘에는 다 뭘 씁니까? OLED TV 많이 들어봤지, 그지?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LCD와 OLED를 왼쪽에 잠깐 보자면요. LCD는 자, 요거 알아둬야 돼.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 액정 분자를 이용해서, 그지? 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켰다,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 그렇지. 그런 원리.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 다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마 물리에서 좀 요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OLED는 전기가 통할 때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화합물을 발광 다이오드로 만들어 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O가 올게닉, 유기물 이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LED는 우리 LED 조명 많이 들어봤지, 그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고, 화면이야, 화면.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선명하며 가벼우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도 화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라는 친구가 나와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요거 중요합니다. 의약품은 탄소화합물이다. 그치? 탄소화합물.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잖아, 그지? 그래서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화합물들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 화합물. 그래서 웬만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다 탄소 화합물이야. 예를 들면 우리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도 다 탄수화물. 의약품, 뭐 탄소 화합물이 아닌 게 거의 없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계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합성의약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키트, 신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나 인공관절 개발 등 의학산업 발달에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소재도 배웠었죠. 신소재. 자, 강하면서도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연성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탄소 나노튜브, 뭐 그래핀, 뭐 이런 것들도 뭐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되게 많아요. 신소재도. 그래서 물리 파트에는 그냥 한 단원이 그냥 신소재로 있을 만큼, 그치?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겠지, 그치? 형상기여가끔, 이런 것들. 형상기여가끔.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이렇게 모양을 구부려 놓은 모양이 있어, 그지? 그러면 그 온도가 되면 그 모양으로 딱 변해, 괜히. 그게 형상기여가끔.
그다음에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어서 스포츠용품, 자동차, 항공우주 관련 부품, 전자기기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은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서 생활 곳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 등이 개발되어 의료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사람 피부 및 생체 조직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물질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화학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 소재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방출되는 요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 때문에 문제잖아, 그지? 얘를 처리하는 기술은, 자, 요거 처음 나오는 건데, 요건 좀 알아둡시다. 좀 새로운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지. 포집, 활용. 포집은 모으는 거야, 그지? 활용, 저장. 그래서 CCUS야, 그지? CCUS. 영어로 해석하면 카본, 캡처, 유틸리자이션, 스토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지 그냥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CCUS 그지 이렇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섬유 건축자재 유용한 물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대기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땅속에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화성까지 가서 인류가 살아야 돼. 근데 화성에는 생물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있어야 돼. 탄소를 무조건 이용해야 되지. 그건 화성에도 아주 옅은 이산화탄소의 대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탄소를 어떤 추출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풀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화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 암모니아 합성, 질소 비료의 원료인 누구였습니까? 암모니아지, 그지?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자, 얘는 식량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최초의 합성 의약품 아스피린이라는 놈이고, 최초의 항생제 이거 외워야 됩니다. 페니실린 등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었습니다. 합성섬유의 개발,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한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요것들을 우리가 합성섬유라고 얘기를 했었죠. 합성섬유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의 절연이야 철과 알루미늄, 그죠? 반응성이 크다 얘들은. 그래서 자연계에는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순수한 이런 성분들만 뽑아내는 게 재련이야, 그지? 재련.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세요. 재련.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은 나프타를 원료로, 나프타 기름덩어리야 원료로 만든 물질이며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재료 개발. 강철, 시멘트, 유리 등 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어 건물, 도로 등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과 현대기술 발전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누굽니까? 반도체가 되겠네요. 반도체는 규소, 점화년 등의 원료를 만들며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등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고요. 리튬이온 전지로 대표되는 그렇지 화학 전지가 되겠네요. 요거 화학 전지는 노트북, 휴대전화,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이 된다. 최근 디스플레이는 액정 표시 장치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많이 이용된다.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등 다양한 의약품과 질병 진단 키트, 인공장기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형상기형, 합금 등 다양한 요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소재라고 얘기했지? 신소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1번에 20세기 초 화학자 하버가 공기 중에 주성분인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합성한 물질로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에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잘 봐 끝까지 이름과 화학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름은 암모니아. 화학식은 NH3. NH3. 그 다음에 화학이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 비료가 공급되어 식량 생산이 증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합성섬유는 천연섬유에 비해 대량 생산이 어려워 널리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합성섬유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치? 대량 생산이 어려워가 아니고 쉬워. 그치? 널리 쓰기 쉽지. 그 다음에 시멘트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기소로 이산화기소가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유리예요. 유리. 그럼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항생제이며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항생제니까 뭐예요? 페니실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프만이 합성한 최초의 합성의약품입니다. 해열 및 진통제로 씁니다. 아스피린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화학이 현대과학기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보기에서 각각 고르십시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전지. 자, 전기적 성질이 도체와 부도체 중간 정도의 물질이고 컴퓨터, 스마트기기, 교통수단 등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다.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도체.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로 전환하는 장치. 각종 소형 전자기기와 전기자동차의 핵심 요소인 것은 화학전지. 이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이 현대과학기술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자는 것은 X로 하십시오. 반도체 연구와 개발 생산 공정은 화학과 관련이 없다. X. 있지? 화학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학전지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합성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질병으로 신체의 일부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를 대체할 물질을 개발할 수 있지. 그치? 뭐 인공관절, 인공장기 다 뭐 화학하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좀 편안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첫 내용은 화학과 우리 생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